기차. 존 치버에게. 레이몬드 카버 지음. 김연수 옮김. 그 여인의 이름은 미스 덴트. 그날 초저녁 그녀는 한 남자에게 총을 겨눴다. 그녀의 위협에 그 남자는 더러운 땅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남자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손가락에 낙엽이 잡히는 동안 그녀는 리볼버를 겨눈 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다. 그녀는 그가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짓밟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가만히 있어 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그 남자가 한 일이라고는 두려움 때문에 손가락을 땅바닥에 쑤셔 넣고 다리를 조금 움직인 것 뿐이었다. 말을 모두 마쳤을 때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말하고 난 뒤 그녀는 그의 뒤통수에 발을 올리고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쳐 박았다. 그러고는 리볼버를 핸드백에 넣고 기차역까지 걸어서 돌아갔다. 그녀는 사람 없는 대합실 벤치에 앉아 무릎에 핸드백을 올려놓았다. 매표소는 문을 닫았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역사 바깥의 주차장도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대형 시계에 시선을 뒀다. 그녀는 남자에 대해 그리고 남자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뒤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코로 낸 소리를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숨을 들이켜고 눈을 감은 뒤 기차가 오는지 귀를 기울였다. 대합실 문이 열렸다. 미스 덴트는 두 사람이 들어오는 동안 그쪽을 힐끔 쳐다봤다. 한 사람은 하얀 실크 크라바트를 목에 두른 백발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장밋빛 니트 드레스에 아이섀도우와 립스틱으로 화장을 한 중년 여인이었다. 저녁이 되면서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두 사람은 외투를 걸치지 않은 데다 노인은 신발도 신지 않았다. 그들은 대합실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듯이 문간에 멈춰 섰다. 아닌 척 행동하려고 해도 그녀가 거기 있는 게 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인 모양이었다. 여인이 노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지만 미스 덴트는 그녀가 말한 게 뭔지 알아차릴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대합실 안으로 들어왔다. 미스 덴트가 보기에 그들은 동요의 분위기를 그 일에 대해서 말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엄청나게 서둘러서 어떤 곳을 막 떠나온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라고 미스 덴트는 생각했다. 여인과 백발 노인은 시계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이제 뭘 해야 할지 설명해 주기라도 한다는 듯 시계를 쳐다봤다. 미스 덴트 역시 시선을 시계로 돌렸다. 대합실에는 언제 기차가 도착하고 출발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기다릴 준비가 돼 있었다. 충분히 기다리면 기차가 오긴 올 것이고 그리하여 그 기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좋은 저녁이요. 노인이 미스 덴트에게 말했다. 꼭 평범한 여름밤이라도 되는 양. 그리고 신발도 신고 이브닝 재킷도 갖춰 입은 저명한 노인이라도 되는 양. 저녁 인사를 건네네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네요. 미스 덴트가 말했다. 니트 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대합실에서 그녀를 발견하게 된 일이 못 마땅하다는 사실을 미스 덴트에게 알려줘야겠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노인과 여인은 미스 덴트의 바로 맞은편 로비 건너편 벤치에 앉았다. 노인이 바지 무릎 부분을 조금 잡아당긴 뒤 다리를 꼬고는 양말 신은 발을 흔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녀는 지켜봤다.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담뱃갑과 담뱃대를 꺼냈다. 그는
담뱃대에 담배를 끼우고 손을 다시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그 다음에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불이 없어. 그는 여인에게 말했다. 난 담배를 안 피워. 여인이 말했다.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게 담배가 피우고 싶다면 저 여자한테 성령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여인은 턱을 치켜들고 미스 덴트를 째려봤다. 하지만 미스 덴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좀 더 가까이 잡아당겼다. 그녀는 무릎을 모으고 손으로 핸드백을 꽉 잡았다. 가장 중요한 게 성냥인데 그게 없네. 백발 노인이 말했다. 그는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고 담뱃대에서 담배를 빼냈다. 그는 담배를 다시 담뱃갑에 밀어 넣었다. 그는 담뱃갑과 담뱃대를 다시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여인은 미스 덴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쏜살같이 퍼붓는 그 말투가 꼭 소피아 로렌이 영화에서 하던 말투와 비슷해 아마도 이탈리아어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노인은 머리를 흔들었다.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나한테는 너무 빨라. 천천히 해야만 한다고. 영어로 말해야만 한다고.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가 말했다. 미스 덴트는 꽉 잡고 있던 손을 풀고 핸드백을 무릎에서 벤치 위 옆자리로 옮겨 놓았다. 그녀는 핸드백에 잠금쇠를 쳐다봤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대합실은 작았고 갑자기 일어나 다른 곳을 찾아 앉기는 싫었다. 그녀의 시선은 결국 시계로 옮겨갔다. 거기 꼴통 같은 것들이 한 다발이나 있던 걸 내가 어떻게 잊겠어? 여인이 말했다. 엄청나더군. 진짜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할 거야. 세상에.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피곤하다는 듯이 벤치에 축 늘어졌다. 그녀는 눈을 치켜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실크 크라바트를 짚고는 쓸데없이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크라바트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여인이 말하는 동안 그는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눈치였다. 내가 측은하게 생각하는 건 그 여자애 뿐이야. 여인이 말했다. 얼뜨기들과 독충들로 가득한 집구석에 혼자 남았으니 불쌍하기도 하지. 내가 측은하게 생각하는 건 그 애뿐이야. 그 애는 꼭 잘 돼야만 해. 다른 놈들은 아니야. 다들 캡틴 닉이라던 그 머저리 천치 녀석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놈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해. 그놈은 절대로 안 돼. 여인은 말했다. 노인은 눈을 치켜뜨고 대합실을 둘러봤다. 그는 미스 덴트를 잠시 바라봤다. 미스 덴트는 그의 어깨 뒤에 있는 창밖을 쳐다봤다. 텅 빈 주차장에 불빛을 들이우는 키높은 가로등 기둥이 보였다.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여인이 말했다. 그 여자애까지만 내 관심 사항이야. 걔 말고 그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는 알게 뭐야? 그 작자들의 삶은 카페 오래하고 담배하고 그 잘난 스위스 초콜릿하고 빌어먹을 놈의 마코 앵무새 뿐이잖아. 그놈들한테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 여인은 말했다. 그것들이 뭘 신경 쓰겠어? 하루라도 빨리 그 논팽이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만 바랄 뿐이야. 무슨 소린지 알아? 알고 말고. 노인이 말했다. 물론이야. 그는 두 발을 바닥에 붙였다가 다시 발을 바꿔 다리를 꼬았다. 이제 그만 안달복달해. 그가 말했다. 이 양반이 어딜 그만 안달복달하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나 한번 들여다보고 말하시지. 여인이 말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마시게나. 노인이 말했다. 더한 일들도 생겼지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는 나지막하게 웃더니 머리를 흔들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 여인이 말했다. 그럼 누가 걱정해 주겠어? 저기 핸드백을 들고 있는 저 여자가 걱정해 주겠어? 라고 말한 뒤 그녀는 미스 덴트를 노려보는 동안은 말을 멈췄다. 진지하게 들어 아미코미오.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야. 세상에. 내 머릿속에 생각할 것이 하도 많아서 신경 쇠약으로 쓰러질 틈도 주지 않아.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봐. 진지하게 묻는 거야. 아는 것도 많잖아. 그녀는 말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봐. 백발노인은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냥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이나 걱정해. 걱정하고 싶으면 그 여자애와 캡틴 닉이나 걱정하라고. 당신이 다른 방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심각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애를 사랑해요 라고. 한 글자도 틀림없이 꼭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니까. 여인이 소리쳤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더니 두 손을 들어 관자놀이에 갖다 댔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고. 그렇다고 내가 놀랄 줄 알아? 하나도 안 놀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어. 진실된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그렇게 살았으면 뭘 배웠어야지, 이 멍청한 영감아. 당신 언제 정신 차릴 거야?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봐.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판때기로 양미간을 얻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당나귀야? 오 디오미오, 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생각을 않는 거야? 여인은 말했다. 거울 앞에 서거든 한번 오랫동안 바라보라고. 노인은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음수대 쪽으로 움직였다. 한 손을 등 뒤에 둔 채 그는 수도꼭지를 돌린 뒤 몸을 숙여 물을 마셨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고 손등으로 턱에 묻은 물을 가볍게 닦았다.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돌리고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한가롭게 대합실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스 덴트의 눈에는 바닥을, 텅 빈 벤치를, 재떨이들을 살펴보는 그의 시선이 들어왔다. 그가 성냥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수중에 성냥이 없는 게 미안하기까지 했다. 여인은 노인의 움직임을 쫓아 몸을 틀었다. 그녀는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북극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니? 파카에다 장화를 신은 샌더스 대령이라니? 도대체 그게 뭐야? 더 이상은 못 참겠구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합실 안에서 일주를 계속하다가 앞쪽 창문에 가서 멈췄다.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하고 창문 앞에 서서 텅 빈 주차장을 내다봤다. 여인은 미스 텐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드레스 소매 아래의 천을 잡아당겼다. 다음에 알래스카 포인트 베로와 거기 쭉 살아온 아메리칸 에스키모들에 대한 홈 무비가 보고 싶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할 거야.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어떤 사람들은 제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적들을 지루하게 만들어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당신은 거기 가볼 필요가 있겠어. 여인은 반박하려면 해보라는 듯이 미스 텐트를 맹렬하게 쳐다봤다. 미스 텐트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무릎 위에 놓았다. 그녀는 시계를 바라봤는데 시계바늘은 너무나 천천히 움직여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말수가 적으시군. 여인이 미스 텐트에게 말했다. 하지만 모르긴 해도 다른 사람 때문에 할 말이 생기면 그쪽도 꽤 말이 많을 거야. 그렇지? 하지만 당신은 새침대기야. 다른 사람들은 꼭지가 돌아버리도록 떠들어대는데 자기만 새침 떨면서 가만히 앉아있겠다? 이 말이잖아. 내 말이 틀렸어? 깊은 물이라 이거야? 그게 당신 이름인가? 여인이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불러? 미스 텐트예요. 하지만 나는 덱을 몰라요. 미스 텐트가 말했다. 나도 당신을 절대로 모르는 건 마찬가지야. 여인이 말했다. 당신을 모를 뿐더러 모른데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거기 가만히 앉아서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그렇다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아. 구린내가 난다는 거지? 노인은 창가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담뱃대의 담배에 불을 붙였고 훨씬 기분 좋아 보였다. 그는 어깨를 뒤로 하고 턱을 쭉 뺐다. 그는 여인 옆에 앉았다. 성냥을 찾았지. 그가 말했다. 이거 말이야. 성냥이 보도연석 옆에 있더라고. 누가 떨어뜨리고 간 거지. 원래 당신은 운 좋잖아. 여인이 말했다. 그게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만은 당신이 항상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지. 운이란 중요해. 여인은 미스 덴트를 힐끔 바라보고는 말했다. 아가씨, 모르긴 해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었겠지? 틀림없이 그럴 거야. 얼굴에 다 쓰여 있는 걸? 그렇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럼 그렇게 해. 말하지 마. 말하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하지만 아가씨도 나이가 들겠지. 그때가 되면 아가씨도 뭔가 할 말이 생길 거야. 내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될 거야. 저 사람 나이가 되든지. 여인은 이렇게 말한 뒤 엄지손가락으로 노인을 가리켰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고 말지. 이때다 싶을 때가 되면 다 찾아오게 돼 있다고. 지금이야 애써 찾아 나서지 않아도 괜찮아. 싫어도 결국 그런 때가 올 테니까. 미스 덴트는 핸드백을 들고 벤치에서 일어나 음수대로 걸어갔다. 그녀는 음수대에서 물을 마신 뒤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노인은 담배를 다 피웠다. 그는 담뱃대에 남은 꽁초를 바라보다가 벤치 아래로 떨궜다. 그는 손바닥에 대고 담뱃대를 한번 두들긴 뒤 주둥이 부분에 바람을 한번 불고는 담뱃대를 다시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는 그도 미스 덴트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여인과 함께 가만히 지켜봤다. 미스 덴트는 정신을 차리고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고 했다. 그녀로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핸드백에 권총이 있다는 말로 시작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초저녁에 한 남자를 죽일 뻔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기차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 그들은 기적 소리를, 그러고 나서 건널목에 안전대가 내려가는 동안 덜컹대는 금소금과 경보음을 들었다. 여인과 백발 노인은 벤치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노인은 동행을 위해 문을 열었고 미소를 한번 지은 다음 미스 덴트에게도 먼저 나가라고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다. 그녀는 블라우스 앞에 핸드백을 붙이고 나이든 여인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기차는 다시 한번 삐 기적을 울리며 속도를 늦추다가 역 앞에 멈춰 섰다. 기관실 위에 불빛이 철로 앞뒤를 비쳤다. 객차가 2개 딸린 작은 기차였는데 객차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승강장에 선 3사람은 객차가 거의 비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놀라지는 않았다. 그 시간쯤에는 누구라도 있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다. 객차에 있는 몇 안 되는 승객들은 유리창 너머를 내다보다가 그 밤 시간에 승강장에 사람들이 서 있다가 기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 시간에 거기 있단 말인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잠잘 생각을 할 시간이었다. 역 건물 뒤쪽 언덕 위 집들의 부엌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이었다. 식기 세척기도 오래전에 멈췄을 것이고 모든 게 제자리에 정리됐을 시간이었다. 아이들 방에는 취침 등이 켜져 있을 것이었다. 몇몇 10대 소녀들만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비비꼬며 아직도 소설을 읽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TV도 이젠 꺼졌다. 남편들과 아내들은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객차 2개에 타고 있던
6명 남짓한 승객들은 차창 너머를 바라보며 승강장에 선 세 사람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하게 화장을 한 장미꽃 색깔의 니트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인이 계단을 밟고 기차에 올라타는 것을 봤다. 그녀 뒤로 여름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은 채 핸드백을 움켜쥔 아가씨가 올라왔다. 그 다음에 기차에 오른 사람은 노인으로 아주 천천히 나름대로 위험을 갖춰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은 백발이었고 하얀 실크 크라바트를 메고 있었지만 신발이 없었다. 승객들은 당연히 이 세 사람이 동행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이 밤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행복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승객들은 살아오는 동안 그보다 더 희한한 일들도 봐왔다. 그들도 잘 알다시피 세상은 별의별 종류의 일들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이 일은 예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세 사람이 통로를 걸어 자기 자리를 잡는 동안 여인과 백발 노인은 서로 나란히 앉았고 핸드백을 든 아가씨는 몇 자리 뒤쪽에 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생각으로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에 승객들은 역을 바라보며 그 역에 기차가 서기 전에 저마다 빠져들었던 생각, 그러니까 저마다의 문제들로 돌아갔다. 차장은 철로를 살펴봤다. 그리고 그는 기차가 온 방향을 훑어봤다. 그는 팔을 들어 손 전등으로 기관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기관사는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눈금판을 돌리고 레버를 내렸다. 기차는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으나 곧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기차는 환한 객차 불빛을 노반에 흩뿌리며 다시 어두운 시골 동네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점점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